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DLNC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분석을 해드렸었고, 사실 저는, 지금의 그런 주가 하락, 지금의 지지부진한 이 시장을 저는 굉장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이사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사실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이유,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차기 주도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기업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차기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 건설 혹은 건자재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찍어드린 한국 기업들이 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DLNC가 어제 말씀드린 DLN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살짝은 좀 뻘쭘한 상태예요. 네. 물론 저도 아직은 투자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좀 살짝은 좀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서 살짝은 좀 뻘쭘한 상태인데 저는 여전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태강이라던가 아니면 배럴 이 두 개 기업은 제가 이것도 최근에 다 말씀드린 기업들이죠. 두 개 기업 모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어제 디벨로퍼 관련해서 DLNC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거와 연장된 연장선에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물론 도금 위주인 건설이 아니라 수도권과 디벨로퍼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한정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분양가 정책에 대해서 꽤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분양가 정책 혹은 고분양가 정책 기업들의 고분양가 정책과 정부의 상한가 정책이 좀 맞부딪히면서 지금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허그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사를 시켜줬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혹은 건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만 알아챌 수 있었던 내용인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고 이제 곧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슬슬 시행될 단계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가 확인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심사제도가 이제 아파트의 시세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이미 작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심사 규정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차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곧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꽤나 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들과 좀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값 분양, 뭐 로또 분양 이런 식의 사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혜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저는 가고 있다. 머지않아서 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땅값이 높아진 현재 사실 도급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값, 인건비, 무엇보다 땅값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기업들은 높아진 땅값을 그대로 분양가에 입히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영업이익률과 엄청난 실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벨로퍼 기업들을 특히나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디벨로퍼 기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그러니까 디벨로퍼 사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꼬꾸라졌죠. 오로지 도급 사업으로만 이 정도의 실적을 낸 것인데 사실 뭐 천안 성성시도 마찬가지고 동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분양을 밀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죠. 분양이 밀리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딱 하나겠죠. 네, 뭐 원자재 수급 불안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더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잘 안 밀려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분양이 안 밀리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이 동원 개발에 대한 실적이 저는 역대급 실적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300억 원 매출에
그리고 1,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저는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은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저는 올해 최소 7천억 이상, 7천억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 7천억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서 몇 년 내에는 1조 매출을 찍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한 30% 가까이 되죠. 자체 사업 포함해서 30%이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인건비를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이제 분양가 자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만약에 크게 꺾여서 20%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7,500억에 20%만 하더라도 2020년 정도의 그런 실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큼지막한 그런 분양이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 물론 천안 성산지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뭐 울산이라던가 부산, 부산에도 뭐 부산 센텀더 게이트라던가 부산 북항, 굉장히 큼지막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주에서도 이제 분양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면면들 지금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그쪽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의 대장 지역인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호갱노년이라는 어플만 보더라도 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분양가 때문에 욕이 많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완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분양가가 높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상태다. 거의 50%가량이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완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로 이 디벨로퍼의 고질적인 문제, 건설주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것인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부채가 많다는 게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죠. 디벨로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고요. 특히 이자가 1년에 몇십억밖에 안 나가요.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로만 20억? 네, 한 20억 정도, 20억도 안 나가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2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울산, 뭐 경기도 광주, 대전, 천안, 해운대, 특히나 이제 동원개발에서 초고층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부산 센텀, 부산 북항, 그리고 울산의 혁신도시, 이렇게 초고층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 스카이브라는 이제 50층 이상의 건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카이브라는 그런 브랜드를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동원 개발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사실 저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파트 사업들, 뭐 충청도라던가 수도권이나 아파트 사업들뿐만 아니라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것이고, 동원개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처음으로 초고층 브랜드를 리빌딩 하자마자 핵심적인 세 곳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꽤나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수주 잔고만 한 1.4조 원이 넘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수주 잔고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미분양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 무엇보다 분양가가 매우 빠르게 뛰고 있다는 점, 그것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는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겠다.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원개발에 들어오는 그런 잔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한 2, 3년 정도 보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건설 중에서는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도급 사업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도급 기업들은 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도급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은 저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1개 신도시 200만 호를 자랑하고 있는 1개 신도시가 리모델링 혹은 리브랜딩 혹은 뭐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상당히 크죠. 그 외에도 뭐 각가지 수도권, 뭐 성남이라던가 인천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열풍도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도급 사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데 그에 더해져서 디벨로퍼까지 있다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벨로퍼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원개발에 대한 분석이었고 디벨로퍼 특히 도급 개발과 디벨로퍼가 합쳐진 기업들 그 중에서도 부채가 좀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DLNC 동원개발을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